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MC 민지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무궁화 순의 심을식, 무궁화를 심는 남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신순식님을 모셨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공직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좀 시작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이 토지개량자, 요즘으로 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일을 하셨죠. 경기정리 관련 일을 하셨는데 매일 이 수많은 이 산더미 같은 어떤 소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 아주 즐겁게 일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공직에 관한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22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어린 대학교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면 이게 복잡하고 깁니다. 제가 광주 일고를 나왔었는데 원하는 대학, 서울대학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광주 일고라면 그때 한 100여 명 이상을 서울대에 보내고 또 저는 한 40등 정도를 유지를 했었는데 서울대 가고 싶어가지고 재수를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동생이 3명이나 있는데 걔들은 대학 가려면 너를 어떻게 재수를 보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들을 위해서 또 가정의 경제생활을 또 이어가지고 재수하는 걸 포기하고 했었죠. 그때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 고시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양대학교에 그 당시 4년 전면 등록금 면제 장학생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1학년 때 우리나라에 출간된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를 제가 숙독을 했고 2학년 때까지는 당장에 행정고시를 쳐도 합격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준비를 갖췄어요. 그런데 그해 잘 아시다시피 5.18 광주 민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상 고시 공부를 포기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여동생이 저 대신 원서를 접수를 시켜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18 때문에 오빠가 실망해서는 안 되고 공직에 들어가가지고 오빠가 가지고 있는 꿈을 한번 실현해 보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더라고요. 그 격려에 제가 힘입어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4학년 2학기 등록을 하고 나오니까 1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이 1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여일 동안에 학교 교실에서 자면서 21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지도가게 공부를 한 거죠. 아마 평생 그만큼 공부를 했던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1차 시험을 합격하고 2차 시험은 1학년, 2학년 때 해놓은 공부가 있어가지고 정말 쉽다면 쉽게 무난하게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길었던 공직 생활 중에 매우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공무원을 시작했던 게 8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이 전화 설비가 부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설치할 수도 없었고 또 설치비가 비싸가지고 이 특별한 사람들, 부자들 외에는 이 전화를 놓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전화를 놓으려면 설비비 24만 원 정도를 내야 되고 또 통신 채권도 20만 원짜리를 또 사야 됐었어요.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손쉽게 통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치비가 경감돼야 되고 또 사용료도 많이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죠. 마침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을 때 이
설비비도 인하를 하고 또 통신 채권도 면제를 시키고 또 통신 요금도 대폭 인하를 시켰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인 혁신이 없었으면 비용을 줄이는 게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전화를 이제 설치하려면 그 설비를 전부 그 당시에는 외국으로부터 도입을 했어요. 80년대에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비용 절감을 도모를 했죠. 그래서 그 결과 1987년에 우리가 이 1가구 1전화 시대를 열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아마 이런 그 계기가 우리나라가 지금 정보 강국, 정보화 시대의 어떤 1등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또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국민들이 저렴하게 이 통신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마 기반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찾아보고 왔는데 정보통신부 통신위성과장을 하셨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또 영상을 보고 은행 업무도 보고 좀 많은 것들을 핸드폰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셨는지 저희가 좀 듣고 싶습니다. 혹시 무궁화위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어릴 때긴 한데 지금 들어봤던 기억은 있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통신위성과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무궁화위성을 우리나라 최초 위성이죠. 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무궁화위성은 방송을 3개를 다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KBS, MBC, EBS 3개 채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궁화위성을 통해 가지고 방송 채널을 3개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위성은 이렇게 통신 재난 상황에서도 또는 비상사태에서도 계속 쉼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이게 나중에 나오는 광 케이블이라든지 케이블 TV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순식 님이 정보통신부 통신위성과장으로 있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무궁화위성이 발사됐다고 들었어요. 그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성 기술 개발 계획을 제가 직접 수립을 했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의 돈을 들여가지고 얼마 인력을 참여시켜가지고 기술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게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도 제가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 연구기관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이런 항공우주연구소나 전자통신연구소 같은 데다가 직접 그 연구단을 설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금도 지원하고 이런 역할도 한 거죠. 그리고 위성을 제작하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계약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체를 통째로 이렇게 계약을 맡기는 그런 터키 방식이 있고 또 위성 제작, 발사 용역, 기술 개발 이런 걸 같이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발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 방식은 편해요. 돈만 주고 성공해서 딱 싸우면 되는데 그 대신 우리나라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기술이 남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분리발주를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분리발주는 좀 위험성이 크죠.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다 서로 서로 맞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징, 즉 사업을 갖다가 관리하는 이런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걸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기술이 남고 또 우리 인력도
남고 하는 방식을 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선택하고 제가 이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매니징하는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이제 맡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책임을 좀 맡으시고 예, 예.